관절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그 관절이 지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껴 쓴다고 해서 너무 안 쓰고 그냥 방 안에서만 웅크러들면 그 관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는 중앙일보 헬스 담당하고 있는 신영경 기자분을 모시고 오늘은 제가 질문한다기보다도 대답을 하는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신영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신 기자님,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네,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이 특히나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좀 추운 날 더 유독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우면 근육이 풀린다 그럴까요? 부드러워지는데 추우면 움츠러들거든요.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 또는 수축 현상이 나타나니까 열 발산을 적게 해야 된다고, 추워지면. 그러면 근육이나 인대도 수축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면 통증이 온다. 더 나아가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이 적어지니까 그게 통증 완화 물질도 적게 가기 때문에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그게 더하기, 농번기에는 아파도 참아요. 농한기니까 좀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의학적인 그 개념도 있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가장 흔한 궁금증으로 관절은 최대한 아껴 써야 오래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할 얘기 많습니다. 그 무릎 관절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냐, 10만 번 이상 움직인다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계속 움직이는 게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게 쓰면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너무 퇴화되는 부분도 있고, 관절 주위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그 관절이 지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껴 쓴다고 해서 너무 안 쓰고 그냥 방 안에서만 웅크러들면 그 관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퇴사두근인데,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필요하고,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져야만 무릎이 좋아지고 보호가 되니까 아껴 쓴다고 하는 부분이 일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운동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 이 힘들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 옆에 사람 말소리도 안 들 정도로 하는 건 그건 이제 일종의 걷기 운동이 되는 거고, 그 운동은 많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30분 정도 걷는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는 될 정도의 약간 숨이 약간 차는 정도, 그렇게 걸어야 되고,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그 동작 전까지 해라, 이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고, 그 운동 자체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종목이 있을까요? 관절염이 걱정되는 분 또는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환자는 일단 평지 걷는 거, 실내 자전거, 수영장 또는 적어도 목욕탕에서 걷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그냥 일상 바깥에서 걷는 거에 3배 이상의 운동량이 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거, 요거 3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절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절염 약을 복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시간 정도 효과를 봐야 되는데 한 5시간, 4시간, 3시간 정도 만에 또 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이 효과가 뭐 거의 떨어졌다, 치료 방법으로 전환해야 되고,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같은 측면에서 영양제는 좀 어떤가요? 건강식품 중에 관절염의 통증 완화나 관절염에 도움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그게 이제 그 신 기자님 말씀하는 그 영양제 같아요. 전문 입장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은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 약은 또 부작용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농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는 농축된 건 아니고 부작용은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효과는 약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
비싸. 이제 사서 드시는 분한테는 실망을 안기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냥 드십시오. 드시고, 그런데 약을 조금 더 위주로 드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양제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 적기가 분명 존재하는데 뭔가 어떤 좀 초기 증상을 나타났을 때 이게 내가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되느냐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등산했다든지 또는 그 전날 많이 걸어서 무릎이 붓는 경우가 있죠. 근데 48시간까지는 붓는 거, 그거는 이제 생리적으로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리를 했으니까 관절이 붓는다는 거는 결국 그게 물 성분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건데 관절연골은 그 혈관이 없다고 그러면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관절연골이 살아가느냐 주위에 있는 조직 여기서 영양분을 듬뿍 주는데 그게 염증이 생겨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연골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일주일 정도까지 지속되는 관절 부종.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리가 난다고 다 병은 아닙니다. 소리가 날 때 그때 통증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완전히 무릎을 구부려면 140도 이상 150도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구부러지지가 않는데 딱 걸리는 느낌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요런 몇 가지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중알보 헬스 전문으로 하는 우리 신영경 기자님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